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은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좀 추억 돋게 재밌게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999년 9월 9일 기록했던 77만 원대 이제 사상 최고가죠. 경신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로 하면서 걸림돌들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열고 있는데 다들 뭐 사상 최고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가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 지금 72만 7천 원인데 이렇게 뚜뚜뚜뚜 때려보면은 여기 1999년 9월 9일입니다. 버젓이 77만 482원이라는 99년에 이미 이제 SK 하이닉스가 77만 원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 연배나 약간 우리 올드스쿨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은 저 때는 뭐였었어? 라는 또 그런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72만 원 뭐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앞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죠. AI야가요. 이제 모든 새로운 D램들, 새로운 저장 장치를 다 땡겨 들고 오니까 나머지들 쪽이 다 고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지금 올인하는 데가 뭡니까? HBM4 그리고 서버용 D램 쪽만 계속 때려서 공급을 하게 되니까 나머지 쪽에서 쇼티지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PC에도 지금 들어가잖아요. 스마트폰에도 메모리 필요하잖아요. 이쪽은 아예 그냥 저사양이야, 올드원이야 해서 공급을 안 해버리니까 축소 재고가 다 털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10% 올라 20% 올라 하다가 메모리 8달러 가고 뭐 올 한 해 이대로만 가면 증설을 빨리 또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뭐 많이 오르는 거 50%, 60%, 적게 오르는 거 30% 해서 적어도 40% 이상의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건데 자, 1999년 9월 9일에 77만 400원을 갔던 SK 하이닉스는 그때는 뭔 일이 있었던 건가?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왜 이렇게 긴 무려 20년 가까운 또 대폭락의 시대가 있었는가?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엄밀히 말해서 99년에 찍었던 하이닉스의 최고가는 한 4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주인만 바뀌고 할 때 한 20대 1, 21대 1 감자를 치고요. 엄청나게 많은 좀 사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선주반영해서 이제 77만 원을 잡았던 건데 1999년, 그러니까 즉 IMF가 97, 98이잖아요. 이 이제 직후에 DJ 정부, 김대중 정부로 가봐야 될 텐데 그때는 빅딜이라는 게 있었고요. 반도체에 빅딜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이건 빅딜은 뭐냐? 이제 왜 우리가 IMF가 왔냐면 기업들이 방만하게 운영해서다라고 해서 당시 정부죠. DJ 정부와 국가가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는 과잉이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잘라낸다는 게 이제 그 유명한 DJ 정부 시절의 빅딜이었었는데요. 반도체가 있었고요. 철강이 있었고 자동차가 3대 빅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빅딜은 삼성도 피해갈 수가 없었는데 그 98년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지금도 이제 SM이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SM5, SM6 그때 만든 98년식 SM5를 아직도 이제 타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이건희 회장이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삼성 자동차를 만들었고 모든 부품을 이제 다 일제를 사들여가지고 조립만 한국에서 하고 막 그랬었는데 뺏겼죠. 예, 그때 당시에도 DJ 정부가 삼성도 삼성 자동차 내놔라 과잉 투자다. 이제 그 정도로 서슬이 시펄했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반도체는 일단 삼성 반도체는 오케이 한 곳 남고 나머지 중에서 한 곳, 두 곳만 살아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반도체 회사가 두 개가 있었는데 LG 반도체와 현대전자였습니다. 시장은 LG 반도체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제 LG가 뺏긴 거죠. 현대전자가 생존을 하게 됐었고요. 뭐 야사나 이런 거 경제 야사들 보면 99년 2월, 1월 청와대에서 이제 구본무 당시 회장이 이제 찾아간 거죠. 김대중 대통령을 그랬는데 안 만나려고 하다가 그래 한번 딱 만났다라고 해서 독대를 했는데 한 15분, 20분도 안 걸린 채 이제 끝났다. 이미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마음속 DJ 정부는 현대전자로 이제 낙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이제 LG가 때마다 그리고 막 그런 자기네 역사 편찬사 같은 데 보면은 그때 빅딜을 인위적이었다, 취지도 어긋난다 하고 후세가 평가할 것이다. 이제 아직도 좀 앙금이 LG 반도체, LG 전자는 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부터가 이제 SK 하이닉스 봐야 될 것 같은데 빅딜 후에 현대전자가 이제 LG 반도체 갖자마자 대폭등이 나오고요. 이때 당시에 승계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대폭등을 합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그때 당시가 현대전자 시절이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이제 거기에 또 뭐 IT 버블, 닷컴 버블까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77만 원을 99년 9월에 찍는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급락, 폭락을 시작을 하고요. 2003년에는 저 77만 원짜리가 물론 이제 4만 원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감자 뭐 하면서 2,500원까지 77만 원에서 2,500원입니다. 떨어지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주인도 채권단으로 바뀝니다. 저 위에를 보시면은 현대전자 로고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시절이 보이는데 저 하이닉스는 채권단 시절의 하이닉스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 3월에 최태원 회장이 뛰어들면서 SK 하이닉스가 왔고 이제 주가가 저 때부터 살아났었는데 자 그러면은요 저 때 왜 주가가 77만 원 치고 급락했는가? 당시에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때 또 이제 D램의 업황 악화 문제가 오는데 지금은요 우리가 또 여러분도 알고 웬만하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시클리컬 사업이다. 증설하는 순간 증설 발표부터 삼성전자, 화이닉스는 세론이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반도체 소부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 99년은 처음 겪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호황이야 해서 막 증설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뒤통수 맞고 이제 막 우리 반도체가 이제 힘들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었는데요. 2001년에 이제 못 버틴 거죠. 현대전자가 10조 빚지면서 채권단으로 갔고 채권단이 하이닉스로 전환한 다음에 이제 10년 지나고 2012년에 SK를 팔게 되는데 당시에요. 2012년 때 뭐 저도 거기에 이제 막 그런 취재 이런 것도 하면서 상황을 알게 됐는데 최태원 회장이 어떤 평가를 받냐면요. 이제 창업주 외에 이병철, 정몽주 이런 이제 이런 회장들 말고 정주영 회장 말고요. 아마 그 다음 세대에서 가장 놀라웠던 업적, 가장 큰 빅딜로 꼽는 1순위가 SK그룹의 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당시 하이닉스의 인수를 꼽는데요. 그때 최태원 회장한테 반대가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왜 지금 반도체 시클리컬한 걸 왜 받아들이느냐, 뭐 반대 의견도 많았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은 이제 아주 간단한 거죠. SK텔레콤은 캐시 장사를 하잖아요. 계속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결과적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하이닉스를 받자라고 해서 이제 회장 스스로가 가니까 이거는 뭐 오너 경영인이 아니면 내릴 수 없는 결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승승장구를 해온 것이 역사였었고요. 자 이제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 2026년 올해 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 볼까요? 가장 낮게 부른 데가 90조입니다. 100조, 103조, 뭐 110조까지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다면은 전고 가격이죠. 저 77만 400원을 무난하게 이제 갈 것 같은데 갑니다. 근데 제가 약간 좀 거슬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 차트죠. 여기에 이제 다시 요 77만 원은 가겠죠. 여기를 못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제가 거슬리는 분 게 하나가 이 주봉을 놓고 보면은요. 하이닉스 주봉 차트인데 하이닉스 주봉은 갭이 없기로 좀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갭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갭이 있는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갭이든 한번 갭 뜬 거는 내려와서 다 메웁니다. 여기 갭 뜬 것도 메우고 밑에 땅 보면은 갭은 다 메우는 게 하이닉스 주봉 차트의 하나의 특이여서 오히려 이걸 보고도 매매가 되는데 여기에는 너무나도 큰 주봉 차트가 있어요. 여기 가격을 보니까 60만 6천 원, 여기에 60만 6천 원과 61만 9천 원 사이에 이게 꽤 큰 구멍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가기는 가는데 이게 좀 하나가 좀 거슬린다. 차트가 좀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차트상으로입니다. 뭐 내용상 부분들이 안 와서 또 하나가 이제 나스닥을 좀 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차트가 좀 여기가 좀 글로벌 증시가 있네요. 보면은요. 나스닥을 좀 보면 우리가 보통 대꼭지에서 추세가 바뀔 때는 월봉에서 이제 쌍대라는 개념을 많이 하거든요. 이 쌍대라는 게 뭐냐면 양봉과 음봉이 같이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딱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음봉 뜨고 양봉이 떠가지고 밑에 그 가격을 다 메꾸면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고요. 고점에서 양봉이 는 걸 그 다음 달에 이 음봉으로 메우면은 똑같은 크기로 거기가 이제 소위 말하는 최고의 고점이었었고 이때부터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도 보시면은 여기 그 2021년에도 여기에 올라온 여기를 그만큼 똑같이 물론 여긴 두 달이 걸렸지만은 월봉에서 메우고 난 뒤부터 추세 하락이 나오고요. 거의 고점에서는 영락 없이 다 이런 똑같은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쌍대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고가를 한번 찍었죠.
그런 다음에 간밤에도 나스닥은 아직은 S&P 500은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다 했지만 나스닥의 월봉 차트는 아직까지는 지금 최고가 경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서 올 1월에 빠져가지고 여기까지만 이제 나스닥의 하락이 나와버리면 이게 크게 보면 여기는 양봉 최고점에서 나왔죠. 그다음에 음봉으로 여기까지를 메워버리면 이건 약간 좀 위태한 부분들이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월봉 차트도 1월 말까지는 좀 봐야 된다. 요 정도가 좀 걸려서 여기 22,193입니다. 여기가 22,193이어가지고 여기 밑으로 나스닥이 내려오게 되면은 음봉으로 1월 달이고 월봉입니다. 그때부터는 겸사겸사 나스닥 밀리면 뭐 하이닉스 좀 약간 영향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두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메모리가요. 웬만한 우리 가전제품 뭐 이런 IT 제품의 원가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래서 올해 뭐 디램 가격, 메모리 가격이 못해도 50% 오른다고 하니까 지금 웬만한 스마트폰, PC 가격이 평균 15% 인상, 뭐 20% 이상도 오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TSMC는 올 1월부터 웨이퍼 가격도 10% 올린다고 하죠. 웨이퍼 오르고 메모리 오르고 전반적으로 이러면은 이걸 이제 제조사들이 떠안을 텐데 언제까지 가격 올릴까요? 뭐 이제 뭐 스마트폰 250만 원, 300만 원이면 살까요? 결과적으로 가전 이 제조사들이 못 떠안을 정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디램 가격들, 이 반도체 가격도 무한정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걸 받아들인 쪽이 마지막 최종 이 소비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적당히 올라야 된다는 뜻이고 이게 너무나 또 올라버리면은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라는 부분들도 뭐 찾아보려니까 제가 악재를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겠다라고 해서 SK 하이닉스의 이 77만 원의 사상 최고가에 대한 이야기를 경신할 수 있는지를 함께 해봤습니다.